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2월 11일 그 월요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효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월요일 좀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장이 좀 출발을 했는데 일단 가볍게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52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8.46포인트 올랐고 등락률로는 0.34%. 그래서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줬고요. 상승은 464개 정도로 한 2배 정도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 오늘 강세 출발했습니다. 1.84포인트 올라서 832포인트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0.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상승 종목은 800개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좀 이제 고르게 반등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오늘 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73,000원, 이게 전고점이 73,600원으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돌파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뭐 넘어갈진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한번 73,000원 이제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고, 2등 기업인 그 LG에너지솔루션이 0.5%, SK하이닉스가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뭐 급등은 아니지만 견조한 일단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으로 보면 뭐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이고 에코프로가 강보합이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거래 정지를 좀 앞두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합병을 좀 앞두고 있는데 플러스 2% 정도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오늘은 딱 보다 보니까 역시 뭐 많은 분들이 주말에 아마 로봇 이슈 좀 많이들 네. 보셨을 것 같은데, LIG 넥스원이 이제 미국에 로봇 회사 하나 뭐 지분 인수한다 이제 공시가 뜨면서 오늘 보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강한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좀 로봇주들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오전장 좀 출발상 한번 좀 또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일단 마켓맵을 봤을 때 아주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는 몇 종목군들이 눈에 띄고 있죠. 의약품 업종에서 셀트리온이 오늘 또 3%가량의 반등을 보이면서 뭐 최근에 17만 원권 왔다가 급하게 또 조정받고 다시 또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이고요. 운수장비 업종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뭐 보고서들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뭐 폴란드, 뭐 호주 등 여러 가지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뭔가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모습, 3%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이 뭐 전체적으로 강세기는 한데 이 안에서 지금 포스코 퓨처임이 소폭의 약세,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가 오랜만에 또 5%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전고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종에서 가장 빨간색으로 두드러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LIG 넥스원이 무려 22%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좀 흥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증권사들의 뉘앙스를 보면 뭐 인수 자체에 대해서는 시너지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이번에 그 인수한 로봇 회사 자체가 이미 국내에 뭐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총판이 이미 있다. 네. 그럼 여기와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지금 LIG 넥스원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종목별로 봤을 때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위메이드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해서 2차 전지 종목군들 소폭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언급해 주셨던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계 장비 쪽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 유가증권 시장과는 달리 등락 종목군들이 조금 뭐 균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유가증권 시장은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다르죠. 위즈 스튜디오 정도가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것, 반도체 쪽에서는 종목군들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에이징랜드나 뭐 파드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HPSP라든지 현재 하나머티리얼, 그다음에 뭐 심텍 같은 종목군들은 또 소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종목들 간의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일단 오전장은 뭐 지난주 이제 그 후반에 좀 증시가 좀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네. 그 분위기를 일단 오전에 지수로만 보면 좀 이어받아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의 또 고용 지표도 잘 나왔었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예전 같으면 이렇게 고용이 또 너무 잘 나오면 금리 인상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악재였는데, 지금 이제 악재가 아니라
어차피 고용지표 더 잘 나온다고 인상을 이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인상 시기가 좀 줄어드느냐 뭐 이 정도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그런 것들을 여기서 금리 인상을 좀 늦게 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죠. 내년에 금리 인하를 3월에 하는 게 좀 후퇴가 됐더라고요. 약간 보니까. 근데 그거 자체는 그렇게 악재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제 인하하는 건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이제 오히려 지표가 잘 나온 거를 좀 증시엔 호재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좀 그런 움직임이 일단 나왔고 오늘 오전에도 국내 증시에 좀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다만 오늘도 이렇게 아주 큰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슈가 생기면 요즘에 좀 무서운 게 뭔가 좀 재료가 나오면 그냥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가가 한 20% 이상씩 막 급등하는데 LIG 넥스원도 큰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이 지금 오늘도 뭐 주가가 한 20%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뭐 이제 물론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축하할 일이지만 변동성이 또 노출될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일단 올라가는 쪽은 뭐 로봇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셀트리온이나 방산주들 네. 이쪽이 좀 좋은 편인데 하락 쪽에서 좀 특징주가 좀 오늘 또 있나요? 아까 보니까 뭐 요소수 관련주들 좀 빠지긴 하는데 네. 좀 하락하는 업종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쪽, 그 코스피 시장 쪽에서의 하락 쪽은 뭐 전기가스 업종 정도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유가가 7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70달러 정도로 복귀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정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료 정밀 업종에서 최근에 ST바이오 센서가 뭐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캐시텍도 꽤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두 종목이 쉬어가는 모르면서 의료정밀 업종도 뭐 소폭의 약세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목들마다 등락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카프로, KG케미칼, 조비, 남해화학, 표성화학 등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이런 비료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LG화학이라든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이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테마 쪽에서 흐름을 살펴보면 뭐 대부분 종목군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던 요소수나 비료 쪽, 그 다음에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조금 조정을 나타내는 종목군들도 있어서 STO 관련주들과 함께 이쪽 종목군들이 오늘 소폭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대신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방산주를 포함해서 일단 뭐 UAM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쪽에서 흐름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 오늘 뭐 베셀 같은 종목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그런 모습이어서 하나시스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다만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기존에 이제 이쪽 관련 종목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조금은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종목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막 강하다 뭐 이거보다도 종목별로 그냥 개별 기업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 아침에 보니까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코스피 200에 결국 네. 이 특례 편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특례 편입이 되면 이게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이죠. 이게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워낙 그 시가총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50위권 안으로 그냥 무난하게 안착을 했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좋은 주가 흐름 보이고 있고 아침에 좀 보니까 2차전지가 조금 약간 혼조세 보였는데 네. 그 중국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선물 가격이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급반등을 해가지고 이제 리튬 가격 바닥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그런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2차전지도 어쨌든 지난주 후반부터는 좀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가장 큰 것은 저희가 뭐 이 시간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주주 기준이 완화될 네, 가능성, 뭐 물론 아직 그렇겠죠. 결정은 나지 않았죠. 뭐 주말쯤에 혹시라도 뭔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직 소식은 나오지 않았는데 네. 그런 기대감으로 지난 주부터는 코스닥의 대형주 두 종목, 가장 이제 낙폭이 컸던 두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움직임도 있고 말씀해주신 뉴스도 작용하는 것 같고 오늘의 특징적인 게 일단 뭐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거래가 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에코프로뱅과 에코프로 거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주가의 강세폭은 제한적입니다만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칩셋 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퀼리타스 반도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쪽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목 장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일단 2차 전지의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 그룹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강한 온디바이스 AI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또 에코프로 머티와 더불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 대금이 일단 실리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다만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LG 넥스원이 뭐 좋은 재료가 나온 건 맞는데 주가가 이런 재료에 지금 한꺼번에 20%의 주가 급등을 보이고 있고 그럼 이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대응이 뉴스가 쉽지 나왔지만 신규 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냉정한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 장기적으로 시너지 날 수 있지만 당장 시너지 날까라는 부분과 적정 가격에 샀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증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그런 시장이라 지수가 그렇게 뭐 크게 의미 부여하기 좀 어려우니까 지수는 굉장히 정체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종목별로 그냥 화려하게 시세가 좀 분출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관련해서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계속 이제 요즘에 또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좀 네.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발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고 어쨌든 좀 빠른 시간 안에 발표가 나서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오전장 출발 상황은 좀 좋은데 근데 오늘 좀 수급을 보다 보니까 약간 특이한 게 이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매 이 순매수 대금이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얼마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종목별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같거든요. 그렇죠. 좀 수급은 좀 어떤가요? 네, 외국계 창고 쪽으로 지금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과 매도가 유입되는 종목의 격차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조금 뭐 시작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은 매물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권으로 네. 전환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장중에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소폭 늘렸다고 해서 오늘 마이너스로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은 비교적 낙폭이 커지는 양상이고 반대로 매수가 유입되는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카카오도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그 다음에 주가 조정폭이 컸던 오늘 LG전자 쪽으로도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강세의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신작 게임 발표하면서 주가의 조정폭이 컸던 NC소프트도 오늘은 외국계 창구 쪽에 매수가 유입되면서 네. 1%가량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LG에너텍과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오늘은 뭐 동일 금액에 거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도 조금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품주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서 이런 부품주들의 흐름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HD현대 일렉트릭도 추가적인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오늘 또 2% 정도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외국계 창구의 매수가 그렇게 뭐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선물 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탄력은 또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뭐 장을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주도주가 뭐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근데 네. 확실한 주도 업종은 AI 관련주가 주도주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률 기준으로 네. 보면 뭐 월. 올해 뭐 미국도 사실 뭐 엔비디아만 봐도 엔비디아가 AI로 오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네. 때문에 전 세계 증시에서 AI가 가장 올해 좀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계속 좀 영향을 주고 있고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또 로봇 이슈도 있고 그래서 한국은 조금 이제 이 섹터별로 이렇게 좀 다변화되는 그런 네.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제 기업들 좀 움직이는 거 보면서 좀 느낀 게 일단 보니까 위직 스튜디오가 오늘 좀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메타버스 그쪽이잖아요. 대표 그러니까 종목이죠. 네, 근데 네. 이제 애플 또 비전 프로가 이제 좀 애플의 그 이름 비전 프로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죠. 네. 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곧 출시가 될 것 같은데 또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그런 게 연결이 돼야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또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것도 일부 있고 또 거기에 인토로저라는 기업이 아까 아침에 단독 보도로 나오긴 했는데 M&A 한다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게 생각하는 그 의료기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다 M&A 좀 물망에 계속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뭐 GS 쪽에서도 계속 뭔가 타진이 네. 있었고 여러 그룹들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수출이 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최근 PE와 조금 조합을 맺어서
그런 많은 것 같아요. 공략들이 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인터로조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제가 뭐 스터디가 안 돼서 근데 이제 그걸 이게 말씀드리긴 이제 어렵지만 렌즈, 콘택트 네. 렌즈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일본이나 유럽에 많이 수출하는 좀 알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느닷없이 아침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한국의 그 의료기기 회사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주들이죠. 창업주나 이런 분들의 지분에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매각하려는 수요도 있고 근데 그만큼 또 매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또 의료기기 위상이 저는 커진 게 아닌가. 네. 사실 이게 회사가 탄탄하자면 M&A 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어쨌든 M&A를 하려면 적정 가격보단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예, 사는 얹어줘야 경우가 되니까.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하는 회사는 현금 자산이 충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인수 당하는 회사도 성장성이 굉장히 커야 그 인수 효과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월별로 실적 발표되잖아요. 특히 예. 뭐 의료기기 쪽에서 미용기기 관련 쪽은 월별로 계속 데이터들이 발표되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꼽아내는지는 계속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뭐 클래시스가 쉽게 밀리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았지만 뭐 이등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들도 뭐 최근 들어선 주가 흐름이 조정 받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네. 계속 발견되고 있으니까 이 의료기기 쪽은 좀 폭넓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었고 루트로닉 네. 있었고 이제 이런 기업들의 M&A가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간 아쉬웠던 게 미국과 달리 M&A가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극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엔 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주식시장의 그 흐름이 좀 과거랑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아닌가라고 좀 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AI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좀 실망스러웠던 게 아니 구글 그거 뭐예요? 그 편집을 좀 미리 좀 사전 편집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뉴스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니 전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사전 편집을 해서 좀 했다고 하는데 근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네. 그런 논란이 약간 있었죠. 이게 네. 편집 뭐 이런 얘기가 네. 원래부터 있긴 했었는데 근데 설마 구글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AI 좀 이게 투자하신 분들은 좀 약간 실망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분명한 건 그렇다고 뭐 AI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만큼 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쉽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다 예. 보니까 결국은 원하는 퍼포먼스를 그만큼 끌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많은 투자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분명한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전에 뉴스로 전해주셨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제 먼저,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맞아요. 서비스가 나오기도 전에 규제 먼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런 빅테크 종목군들이 유럽 시장에서는 계속 규제를 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뭐 독점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AI 쪽도 이런 규제를 넣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나오기 전부터 이런 게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배당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결산 배당. 근데 네. 이제 올해는 좀 약간 다른 게 이게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 정부 이제 예전 이제 금융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배당 기준일을 원래는 이제 올해 연말이잖아요, 항상.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정관 변경에 의해서 내년에 이제 주주총회 이후로 확정할 수 있게 좀 바꿔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일부 은행주들, 특히 이제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이죠. 여기서 이미 이제 정관 변경을 통해 가지고 결산 배당 기준일을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2월 중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이미 공시를 좀 했고 네. 하나금융지주는 1월 하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 연말에 배당락 전날 이거 갖고 있으면 배당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이게 바뀌었어요. 연말과 상관없이 내년에 이제 배당 기준이 언제인지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결산 뭐 배당. 아무래도 네, 그래서 총회하고 아마 나서 내년 뭐 이사회나 아니면은 일단 주주총회 이후로 그렇죠. 될 수 네. 있으니까 일단은 요 날짜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는 1월 이후고요. 신한금융지주는 지금 2월 중순 이후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시들 앞으로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연말에 나는 그냥 기다리면 받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회사에 꼭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좀 투자하실 때 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분기 말에
그러니까 분기 말마다 요즘에 이제 분기 배당을 또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네. 겹쳐버려요. 네. 잘못하면 이제 1분기 배당하고 이번 연말 배당이 같이 붙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중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의 이제 배당락 효과가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좀 주의하시고, 다만 이제 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제 연말 배당 결산이 같은 게 좀 당겨서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거에 관련된 보고서들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특히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은 분기 배당하고 겹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 염두에 두셔가지고 회사에 꼭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서 하나 좀 가져왔는데, 아까 이제 LIG 넥스원, 안 그래도 네. 이제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보고서가 LIG 넥스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보고서는 그 최강식 연구원님 있죠, 하이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원님이 이제 썼던 보고서인데, 한번 좀 자료 보여주시면요, 이게 LIG 넥스원하고 이제 한투피 여기 사모펀드가 LNGR LCC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요,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60%를 이제 인수하는 거고, 인수대금은 3,150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 이제 1,877억 원을 LIG 넥스원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36% 정도 이제 지분율로 네. 확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는데, 일단 인수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좀 발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시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인수를 했는지는 이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이거 이 방산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로봇 회사지만 미국의 이제 방산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사족 보행 로봇 비전 60을 이제 제조한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족 보행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계랑 똑같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거의 제가 비슷하더라고요. 사진 봤는데 네. 얼굴이 앞에 웃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개처럼 생겼는데, 제가 사실 저 보면서도 야, 저게 이제 군용 목적으로 투입되면 정말 전쟁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감시 정찰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정찰 목적으로 좀 만든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에 만약에 무기가 달린다면 좀 굉장히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저기 인공지능 붙어가지고 사람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도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 후배 하나가 LIG 넥스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친구 예. 맨날 매달 그냥 출장 가거든요. 음. 근데 어디로 출장 가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뭐 정확한 위치는 뭐 대입이라 뭐 저도 알 수 없고 네네. 그 친구도 얘기하지 당연히 않지만, 어디에 지역에 들어가서 계속 그 레이더 같은 음. 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계속 뭐 검증하는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좋겠지만, 레이더의 가장 큰 약점은 저고도라도, 그다음에 아주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가 늦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예를 들어 축적하는 과정에서 로봇계가 밑을 다니면서 좀 더 폭넓게 아래쪽까지 커버를 해주면, 그러면 뭐 유도무기라든지 향후 이렇게 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거의 뭐 기술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저도 오늘 그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그 용산 가족공원에도 이걸 한번 네, 맞아요. 시연했더라고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로봇도 이제 군대에 이제 투입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긴 왔는데, 네. 여기에 무기를 장착할지 요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은 왜냐하면- 근데 벌써 들어가지 않았나 싶긴 근데 이걸 한데. 만약에 뭐 하긴 뭐 네네. 드론 미사일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로봇이 만약에 길거리 다니다가 좀 걱정은 돼요. 솔직히 이게 혹시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앞서간 걱정인지 네. 모르겠는데, 그건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사종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친숙한 개 모양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활용도는 좀 높아질 것 같고, 이게 군용 목적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뭐 공장이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 데 투입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근데 요거는 좀 논란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뭐냐, 여기도 이제 보고서에도 좀 적혀 있긴 한데, 고스트 로보틱스와 그 총판 계약을 체결한 그 상장사가 있거든요. 네, KRM에. 맞습니다. 네. KRM이라고 하는데, 요 회사 같은 경우 이미 국내 이 고스트 로보틱스에, 그러니까 이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이제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국내 총판 계약을 이제 이 회사랑 좀 맺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국내에서 LIG 넥스원에 판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지금 그 조정을 할 것인지가 좀 관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야 당연히 이제 미국 지분 그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겠지만 국내 총판은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산 쪽은 따로 띄어서 민수랑 군수를 나눌 건지. 네, 근데 그거를 저도 좀- 예, 봤는데 그 언론사 보도를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LIG 넥슨이 답을 하지 않았다.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저거는 그래서 혹시 이제 주주분들 같은 경우도 좀 꼭 반드시, 그러니까 네. 아직 뭐 어떻게 좀 결론 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분명한 거 국내 총판 계약을 이미 여기랑 맺어놨기 때문에 네. 어떻게 국내에서는 판권이 없어요. 음. LIG 넥슨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주주분들을 위해서 좀 LIG 넥슨도 명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그렇죠. 답변을 네.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런 교통 정리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어서 오늘 한번 요 보고서도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오늘 보고서 하나 중에서 좀 재밌게 본 것은 최근에 그 화학업종 관련된 그 위클리 보고서 중에서는 하나증권 자료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네. 아마 지난주가 나왔던 게 그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그 재생 디젤 네. 이걸 이제 많이 그 쓰려고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네. 뉴스가 있었고 이번 주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인도의 부동산 시장이 폭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뭄바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 쪽에서 부동산 시장이 폭발하고 있어서 그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 중에서 이쪽에 내구재나 아니면 석유화학 업종 관련돼서 뭔가 공급하고 있는 쪽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중국의 옛날 성장 스토리랑 지금 인도가 약간 비슷하게 가는 비슷하긴 측면이 하죠. 있거든요. 예. 예, 뭐 동일하진 않지만 제조업 여력이나 이런 게 워낙 뭐 인도랑 중국이 차이가 많이 나서 동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어진 중국의 수요를 인도 쪽에서 조금 채워준다면 인도 쪽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인도는 중국보다 더 심한 게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으로 쫙 뻗어나갔던 그 정도는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인도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KCC라든지 뭐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실제로 인도에서 공장까지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기업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지 정도는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가 사실 뭐 주식시장도 완전히 화랑이고, 그렇죠. 지금 네, 그렇죠. 네. 당연히 또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주택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 석유화학 업종에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의 중국 민감하죠. 경기가 네.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에서는 아직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그동안 적자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인도가 물론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게 뭐 당장 인도가 인구수 역전했다고 중국 GDP를 역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몇 년은 차이가 걸려요. 뭐 예. 많이 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뭔가 변화가 시작됐다는 건 당연히 투자하신 분들은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도가 증설이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뭐 정유 시설이라든지 석유화학 시설에 대한 증설도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기가 캐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부 남는 물량들 러시아에서 워낙 석유 싸게 받아다가 수출까지 막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가격이 뭐 올라가면서 뭐 비중이 좀 맞춰진다든지 하면은 일단 캐파 증설이 제한적인 그런 업종이라서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을 네네.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뭐 리포트 내용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그 일정 한번 제가 그 저기 보고서 말미에 좀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요 일정은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예상은 3.1%. 네. 지난달이 3.2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디스인플레이션 물가는 좀 안정화될 것 같고 내일 그 LS 머티리얼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 신규 상장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부터 네덜란드 가거든요. 근데 이제 ASML 아마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협력하겠다. 네, 그래서 물론 뭐 ASML 삼성전자가 지분 또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사 방문하는 것 같고 어떤 뉴스 나올지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13일은 이제 FMC 요게 이제 마지막 좀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12월 14일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시만기이죠 선물 옵션. 네, 맞습니다. 이때 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인텔이 새로운 PC용 CPU
메테오 레이크를 좀 공개한다고 하니까 요 부분까지 해서 이번 주도 일정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잠깐만 이제 중간 광고 보고 와서 또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아침. 제 하루는 운조 커피의 향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김프로님, 오늘도 사무실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당일 로스팅된 신선한 원두만 사용하니까요. 어제는 예가체프 게이샤, 오늘은 뭘 마셔볼까? 매월 다른 주제로 블렌딩돼서 배송되는 월간 운조 커피. 사무실과 가정에서 즐겨보세요. 오늘도 전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자,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FMC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고용지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연준과 시장의 간극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들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용지표 딱 보고 나서 파일 회장도 그 생각하겠지. 거 봐라, 아직 미국 경기 괜찮지 않냐. 네. 금리나 너네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근데 시장은 이미 좀 앞서갔지만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되겠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너 금리 인하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약간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과 연준 의장이 좀 기싸움이 좀 펼쳐질 것 같아요 이번 10월 FOMC에서. 근데 결국엔 시장이 만약에 연준 의장이 일부러 세게 또 발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더라도 제 생각엔 그렇게 뭐 시장이 크게 놀래곤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원래 그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12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인상이 남았다는 게 컨센서스였잖아요. 그런 액션만 취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이번에 올릴까 마지막으로 올릴까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올리면 그건 정말 시장은 진짜 충격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의 뭐 액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또 멘트를 할지.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점도표잖아요. 점도표에서 지금 내년도가 5.1 정도로 찍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두 번 정도. 두 번 이나니까. 근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최소 4번, 5번이니까. 그러면 4.5나 6 정도 나와줘야 이제 시장이 기대치에 좀 충족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점도표를 낮출지 아니면 그냥 유지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시장은 좀 제 생각에 한번 약간 그래도 놀래긴 하겠죠. 흔들림은 있겠죠. 일부는 그런데 많이 오른 종목이 떨어져서 그 흔들림을 반영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아예 조정을 받으면서 또 시장에 충격을 줄 거냐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최근에 경향을 보시면 아무래도 선도했던 종목군들의 조정폭이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3월물 선물이잖아요. 지금 12월물은 이제 뭐 3일밖에 거래가 남지 않았으니까 큰 의미는 부여하기 어렵고, 지금 3월물의 미결작정의 증가 속도를 보시면 뭐 통상적인 속도 정도입니다. 지금 한 5만 계약 정도를 약간 하회하는 정도의 미결작정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 28만에서 9만 계약 정도가 미결작정의 평균치였다라는 것을 고려해보고 평균적으로 롤오버하는 게 한 70% 정도의 물량을 고려해보면 속도는 그냥 정상적인 속도예요. 다만 이 과정에서 움직일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일단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3월물 쪽에서는 미결작정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음봉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기 앞두고 참고해 보시는 것도 시장의 포지션을 한번 우리가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 3월물도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 한 번만 더 이제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간 좀 밀리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일단 이제 부합권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상승이 좀 둔화되면서 코스피가 4.85포인트 0.19% 상승한 2,522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상승 종목이 한 200개 정도 많을 정도로 종목 장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5.34포인트 올라서 0.64%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수로는 835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완연한 종목 장세라고 보여지는 게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지수 신경은 크게 쓰지 않고 개별 기업들에 좀 집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첫날
좀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중반이 조금 이제 증시가 좀 답답했지만 중반 이후로 이제 잘 고비를 넘어가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종목 장세가 다시 한번 전개되는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빨리 정부에서 양도세 대주주 네. 그걸 빨리 좀 확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좀 그 이 개인 투자분들 이 코스닥 투자할 때 어쨌든 좀 마음을 좀 편히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네. 이게 아직은 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번 주 안이라도 빠르게 결정이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3년 12월 11일 오프닝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